건물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아시바 쳐져 있는 거 다. 이 건물 사신 게 원래는 72억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90억이 된 건지. 70억에 샀잖아요. 근데 이제 9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오퍼가 들어온 건데 팔질 않은 거죠. 30대 초반에 이렇게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신지. 사실 실감은 안 나요. 지어져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차를 사더라도 한 2주 가잖아요. 결국에는 금전을 갖고 만족을 얻는 거는 이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제가 목표치를 계속 넘었어요. 계속 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뒤에서 인턴들이죠.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직원분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어요. 여기 바버샵이라고 들었는데 이발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발만 해요. 저 남자 머리만 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못 살았었거든요. 4평 됐나 집이? 어머니가 혼자서 헤어샵 하시면서 키우시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와 지금의 마음가짐이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진짜 완전 도끼 가득했었던 거. 부모님이 되게 대견해 하시죠.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그래도 월 한 300에서 500 정도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1000만 원으로 창업해서 지금은 90억 건물주가 된 32살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두피문신이라고 탈모 있으신 분들 저 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 그러면 지금 머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 문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이렇게 머리 안 밀어도요. 탈모가 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머리 잘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피 문신 직업 자체가 되게 생소한 직업인데 알리고 싶은 마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두피 문신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원래는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헤어 디자이너였죠. 근데 건물이 9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집도 매매인가요? 이 집은 월세예요. 좀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네. 아파트가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집 2개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그럼 여기는 숙소로 쓰시는 거예요? 가까워서? 그렇죠. 여기는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기숙사 같은 거죠.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술을 좀 먹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설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산균을 좀 먹고 있어요. 정량이 한 알인데 한 번에 전 5개씩 때려 넣습니다. 유산균을? 네. 유산균을 콜라랑 드시네요? 네. 그래서 설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원래 콜라랑 약을 먹으면 안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죽겠다. 지금 그러면 회사 사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네. 보통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일 보고 그다음에 외부 일정 있을 때는 외부 돌아다니다가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 먹고. 같이 사시는 분 계시던데 어떤 분인가요? 우리 비서실장. 아직 일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열심히 해요. 저는 비서실장을 팔아버려요, 같이. 나의 모든 일정들을 다 같이 함께 그쵸. 한다. 지금 회사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바로 앞이에요. 회사를 이태원 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강남 쪽은 너무 비쌌어요. 홍대 쪽은 너무 멀었고. 이태원이 제일 쌌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바로 앞이네요. 네. 여기서 거의 한 2년 했고요. 3호점. 우리 직원인. 우리. 안녕하세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반년 좀 넘었습니다. 아니요, 네. 여기가 회사예요? 네. 여기서 두피문신 시술도 하는 거예요? 손님들도 계시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두피문신 샵이네요. 두피 문신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근데 건물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건물에서 이제 그쪽 건물로 이제 옮기려고 준비 중이신 거예요? 그렇죠. 9월 초에서 10월 초쯤 다 같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꽤 크네요. 여기가 80평 정도. 그러면 여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분지점 다 합쳐서 지금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매출이? 네. 순마진은 최소 20%에서 최대 40% 정도 2억에서 3, 4억까지도 있는 건데 직영점을 또 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매장들이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직영점 10개 정도 되고 협업점 한 30개 30개 정도? 지금 32살이라고 하셨는데 대단하시네요. 뭐 그렇게 봐주시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두피 문신 샵이잖아요. 어떻게 시술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쪽 오시죠. 연예인분들도 와서 촬영하신 거예요? 네. 저희 공식 엠버서더 구준엽 씨. 여기서 두피 문신 받으신 거예요? 네. 저한테 시술 받으시고 저한테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대표님이 직접 해주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디렉팅하고.
근데 처음에 1,000만 원에 창업해서 지금 매출 8억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크게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업종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건 분명히 될 거다. 내가 머리 밀고라도 보여주지. 그 당시에는 손님들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밀고 제 머리를 직접 해가지고요. 보여드렸어요. 그게 스노우볼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미니까 고객들한테도 신뢰감이 신뢰성.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고의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성장하셨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이 아카데미인데요. 시술 말고 교육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교육 받으셔서 졸업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차릴 수 있는 건가요? 교육 받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창업 전에 실력이 부족하다 하시면 여기 와서 보충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충 수업 할 때 지금 여기 계시는 현직 원장들이 계속 지금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술 중인 거예요? 네, 지금 저 머리 빡빡이 원장 둘이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머리가 탈모이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탈모는 아닌데 고객님들이 대부분 오시면 탈모로 오시잖아요. 고객님들과 공감하려다 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미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년 좀 넘었어요. 지금 가게 차려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대전지경점 맡고 있고요. 청주지경점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지 투표문신으로 큰 거 한 2장 정도. 20억? 네? 200만 원? 네? 2천만 원? 네, 그 정도. 한 달에? 순익으로 2천. 순익으로 2천인 거예요? 네. 어쨌든 두피문신으로 자금의 수요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잘 몰랐는데 수입이 꽤 되네요. 그죠. 탈모 시장이 손님들이 계속 마르지 않고 발생하다 보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모델분 인터뷰하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시술 받고 계신지 궁금해요. M자 때문에. 아,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 상담하시는 분인가요? 여기는 부산점 맡고 있는 원장들이죠. 이런 이 빡빡이들은 다 이제 직영점이니까 빡빡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다 빡빡이죠. 제가 강제로 밀어간 적은 없었고요. 머리를 밀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다 밀어요. 대표님이 다 솔선수범하셔서 네, 제가 그렇지 밀어서 않을까. 보는 네. 건데 약간 압박을 느끼는 건지 그리고 주변 애들이 하나씩 다 밀고 있으니까 자기만 안 밀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근데 외모가 다 출중하세요 보시면. 네, 요즘에 또 스타성이잖아요. 얼굴이 와꾸가 좀 나와야지만 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레시티의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 대표님의 이제 와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해도 돼요? 저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친근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호감형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마케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건물까지 사실 정도로 돈을 네. 열심히 모으셨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었는지 좀 궁금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못 살았었거든요. 4평 됐나 집이? 네네. 거기서 이제 가족이 3명이서 같이 산 거죠. 어머니가 혼자서 헤어샵 하시면서 키우시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구나. 부모님 이혼하시거나 뭐 가족이 이렇게 된 거나 그런 것들이 다 돈에 엮여 있었던 걸로 어렸을 때는 생각이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었으니 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미용으로 시작을 했었죠. 미용실을 어머니가 하던 거 하고 하나 더 했는데 돈이 확 더 많이 벌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거를 찾아야겠다. 미용하면서 그런 생각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만족을 못하고 계속 더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었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 돈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것에서 좀 더 가치를 찾기 시작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가 목표치를 계속 넘었어요. 계속 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 양성이랑 인프라 그리고 사업 규모의 확장 그다음에 이 직업 자체가 이걸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에도 되게 가치를 느끼는 거죠. 만족을 느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돈이랑 별개로 새로운 가치가 된 거죠. 그러면 마저 좀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지금 그 손님이 한 분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보십시오. 주로 어떤 상담하시는 거예요? 시술 상담이죠. 견적 상담이랑 어떻게 디자인 해드릴지. 대표님처럼 머리 전체에 두피 문신 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태가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600에서 800.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네, 저희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퀄리티에 집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방 주시죠. 퇴직하고 가발 좀 아시다 보니 보기 흉하잖아. 일주일 전에 제가 지금 파리까지 늦었어. 또 머리 좀 볼게요. 네. 가발을 한 20년 쓰셨다고요? 20년 이상 썼지. 지금 여기 대표님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부산 본점 대표원장입니다. 대표님은 한 달에 매출이나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6월에는 매출 1억 정도 됐습니다. 1억이요? 네. 그럼 그 마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한 4천 정도? 네. 1억에 4천 원이 남는 거예요? 네. 원래는 탈모 같은 거를 숨기고 다니잖아요. 저는 시술을 받고 나서 탈모했었던 거를 손님들한테 보여줘서 오히려 홍보를 해요. 그럼 원래는 여기 손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죠.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카락이 얇아서 앞머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탈모인들이 하는 올려서 네.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 지금 되게 훈남이신데 혹시 옛날 사진 한번 볼 수 있나요? 옛날 사진이. 네.
거의 딴 사람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모발이식도 했었고 가발도 써봤는데 그러다가 대표님을 만나러 온 거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말단 직원으로부터 대표원장까지 해서 원래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운동선수였어요. 그럼 운동선수로 계시면서 손님으로 왔다가 지금 운영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원래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네요. 그렇죠. 저는 운동을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 만나고 나서 이 자리까지 탈모인 게 좀 약간 축복인 것 같은. 원래는 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은 거네요. 네네. 대표님 덕분에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죠. 아, 지금 예. 상담 끝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대표님 사연을 좀 살짝 들었거든요. 손님으로 왔다가 지금 사업까지 하게 되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나요?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 여기 대표님도 대표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대표님이 제 고객님이었어요. 원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었어요. PT 선생님? 네. 아니 주변 사람을 다 빡빡이로 만드시면 어떡하지? 대표님 보통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주 전국 각 직영점 원장들이 본사로 와서 시술 원장도 하고 강의 원장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장들이 없을 땐 제가 그 역할도 하고 스페어로 계시면서 네.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담당이신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원장님들 왔을 때 네. 교육도 시키고 단합도 하고 밥도 사주고 케어해 주시는. 그렇죠. 요새 힘든 점 없냐 매출 어떻냐 이런 관리도 좀 하고 요즘 저조하는 곳도 있나요? 한 군데씩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데는 어떻게 케어해 드리세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죠. 요즘에 마케팅 뭘 놓쳤냐, 술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놀러 왔냐, 제일 힘들었을 땐 얘기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의 옛날 일들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좀 더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네요. 그쵸. 여기 이쪽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저 빡빡이가 어떤 빡빡이는? 저기 있는 빡빡이가 대구점 원장이거든요. 저 빡빡이가 지금 시술을 하고 있고 뒤에서 인턴들이죠. 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네. 잠깐 볼 수 있나요? 네네. 근데 두피 문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여성분들도 계시네요. 네, 미모가 상당하죠. 네, 엄청. 여성분들도 두피 문신을 받으시나요? 여성분들도 많이 받으시죠. 여기는 남자들 전문 매장이고요. 여자들 하시는 데는 저쪽. 그런 건 또 계속해서 발전해서 투자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성 하는 브랜드 키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원장님이신 거예요? 아니 저 스타터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분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배우니까 좀 해볼 만한가요? 네, 시술하면서 손님들이 만족해하시는 모습들에 재밌고 보람 느끼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어요. 화이팅!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회사 핵심이죠. 마케팅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 없으면은 저희 회사가 없었다고 할 수 오, 있거든요. 여기도 직원분들이 많네요. 네, 이쪽은 이제 영상 편집하고 웹 디자인하고 마케팅만 하는 곳이거든요. 크리에이티가 두피문신 업계에서 제 규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브레이시티라고 칩니다. 라고 브레이시티 치면. SMP. 지금 어떤 거 편집하시는 거예요? 홍석천님 뮤직비디오 촬영하신 거 메이킹 편집하고 있거든요. 홍석천 씨요? 네네. 대표님, 그레이시티에 지금 홍석천 씨도 출연하시는 거예요? 저희 홍석천 씨랑 또 나름 이렇게 컨텐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는 가상 디자인 하는 컨텐츠도 찍었고 뮤직비디오에 출연도 했고 쇼케이스에도 출연했고 그런 브이로그들 지금 다 편집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머리 없으신 분들은 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참 힘들게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직원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같이 협업하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와 지금의 마음가짐이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래도 여유가 많이 생긴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완전 도끼 가득했었던 거. 이제 살아남아야겠다 막 이런 게 강했다면 지금은 좀 더 사람들을 더 여유 있게 대해주고 이런 마음도 생긴 것 같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대표님 잘 되신 거 보고. 부모님이 되게 대견해 하시죠. 할머니도 엄청 대견해 하시고 맨날 얘기하시는 거는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대표님은 부모님한테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저는 어머니한테 그래도 월 한 300에서 500 정도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여성 전문 두피문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들 삭발한 사람들 막 많이 있고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요. 문도 잠궈놓네요. 네, 여기는 좀 더 프라이빗하게 분위기가 좀 다르죠. 지금 좀 많이 바쁜 것 같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른 계열하는데 지금 제 머리 삭발돼 있잖아요. 네. 탈모 있는데 삭발하기는 좀 부담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담되는 분들은 가발을 씌워드려요. 가발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이런 가발들이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네네. 세련되고 젊게 가발을 만들었어요. 아이덴티티는 바버샵 플러스 가발? 현업 미용사들이 하는 가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헤어 디자이너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업 아이템들이. 처음에는 이태원에서 저기 지금 가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지금 매장이 5개거든요. 입장하다 보니까 경리단길에서 좀 유명해졌어요. 제가 새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방금 자랑하신 거죠? 예, 살짝 부동산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알리바바 부동산도 하시나요? 사장님이랑 완전 싫어. 잠깐 인터뷰 가능합니다, 저 사장님.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태원에서 처음으로 얻었던 매장. 그걸 지금 이걸로 바꾼 거예요. 매장 이름을 다 색깔로 표현했네요. 네, 그레이시티 안에 있는 하얀 집. 백악관이죠,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발도 가능한 거예요? 네, 현재 2층은 미용실처럼 운영되고요. 네네. 직원분들 인물들이 전부 다 훤칠하시네요. 네, 저희는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모델이신가요? 이분은 원래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 미용한 지 지금 7년 됐습니다. 7년이에요. 여기 바버샵이라고 들었는데 이발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발만 해요. 저 남자 머리만 해요. 아, 여기 오시면 모델분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분은 여기 오셔도 볼 수 있고 이태원의 와이키키라는 데 가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뭔가요? 펍인데요. 거기 가면은 항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와, 와이키키 팝. 네네네. 여기가 이제 미용실이고요. 2층 가면은 가발 하는 존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이런 스토리 찍을 때는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아, 원래 가게에서 먹고 자고 주무시면서 했던 거예요? 네, 여기서. 여기가 제 방이었어요. 아, 지금 인테리어가 된 거예요? 네네, 바꿨어요. 매장으로. 지금 이제 자회사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 지금 건물도 사셨고 집도 사셨고 차도 사셨잖아요. 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두피 문신이라는 일이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돈이 안 되니까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되게 아프신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탈모라는 게 내가 죄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그것 때문에 되게 위축되어 있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렸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업종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잘해요. 손기술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 K-뷰티처럼 K-팝처럼 한국 사람들 기술을 널리 알리는 거가 제 목표 앞으로는. 지금 이제 건물 인테리어 보러 가시는 거예요? 네네. 30대 초반에 이렇게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신지. 사실 실감은 안 나요. 지어져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차를 사더라도 한 2주 가잖아요. 결국에는 금전을 갖고 만족을 얻는 거는 이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 거 자체가 이 건물을 갖고 부자가 되겠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투자 개념이 아니라. 물론 약간의 투자 개념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말하고 다녔던 꿈이 제가 만든 이 자회사들을 한 곳에 모으겠다였거든요.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블루하우스, 화이트하우스, 그레이시티 이렇게 다 같이.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한 건데 그런 것에 가치를 두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꿈이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다가 되면 돼. 거의 다 온 건가요? 네. 오늘은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이랑 디자이너 분들, 건축사 미팅 하기로 해가지고 그분들 만나고 현장도 점검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네. 몇 층 건물인가요? 총 5층 건물. 연면적 300평. 이 건물이 현재 시가가 9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완성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건물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1층은 영업 중이네요. 임차인 있는 거고. 이분 두피 문신 같이 일하시는 분인 건가요? 아니요, 우리 시공자분인데 전지점 인테리어 다 해주시고 여기 건물도 지금 시공해 주시고 있어요. 대표님이 나이가 32이잖아요. 젊은 대표님이 건물을 하셨는데 보시면 좀 어떤지. 저는 쭉 지켜봐 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외계인스러운 생각 발상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 같이 일하니까 또 좋고. 대표님, 이 건물 사신 게 원래는 72억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90억이 된 건지. 70억에 샀잖아요. 근데 이제 9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오퍼가 들어온 건데 팔진 않은 거죠. 안 파신 이유는 있나요? 팔 마음은 없죠. 어차피 제 사옥으로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니까 기분은 좋죠. 아, 지금 이게 인테리어 중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5층이고 메인이 될 건가. 상담하고 홀이죠, 홀.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이렇게 대표님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는 점들이 많나요? 그렇죠. 인테리어 관련한 거나 회사의 전반적 경영들 그런 거 많이 배우죠. 그리고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다 어느 한 분야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들한테 좋은 소스들도 많이 없고 일하면서 자기 개발도 되는 그런 거여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네. 보니까 직원분들도 한 50명 정도 계시고 되게 많잖아요. 직원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터치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좀 옥죄지 않고 자유롭게 하면서 관리자 한 명씩만 두는 편이고, 그리고 성과제,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높게 줘요. 내가 더 한 만큼 바로 벌어갈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어놔서 직영점 원장들이 버는 돈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은 언젠간 저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중소기업이어도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가 직원들이 안 그만두는 핵심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네네. 여러 자영업자분들이나 대표님처럼 30대이신 청년들이 사업을 많이 꿈꾸고 있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인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점이고, 업종에 맞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박리담회가 아니었어요. 두피무신 업종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저렴한 업체들, 교육도 싸게 하고 시술도 싸게 하고 이런 업체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저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계속 프리미엄 전략을 갔어요. 왜냐? 이거는 일생일대 한 번 하는 시술이고,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더 추구해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내 머리에다가 하는 거고, 내가 소비자로 생각했을 때 100만 원 싸다고 저기서 해야 될까? 라고 보다는 한 번 하는 건데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곳, 책임져 줄 수 있는 곳, 후처리가 좋은 곳, 그런 증명이 돼 있는 곳에 가는 게 더 나한테 좋지 않을까.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리소스를 투여했고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매출 규모가 크고, 그런데도 손님이 가장 많고 교육생도 가장 많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피문신 쪽으로는 그레이시티가 가장 큰 거예요. 매출 규모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크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등하고는 다 저희가 적어놨어요. 사장님이 엄청 그런 거 잘해놔가지고 지금 주스를 한 500통 샀다 그랬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원 혹시 들어올까봐. 공사 때문에? 네. 주스 공장 하시거든요. 여기 대표님이 네. 직접 주스를 재배를 해요. 얼굴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뭐? 두피문신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두피무신 받았어요. 안 받은 거 같죠? 만나시는 분마다 다 빡빡이를 만들어 버리시니까. 걸렸다 하면 다 빡빡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뭔가요? 교육 시설, 스튜디오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통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취지로 교육 받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창업 목적이죠. 신종 직업이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비전이 있는 직업이니까. 왜냐면 탈모라는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객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같은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카데미에서 수강을 들으러 오시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원래는 미용하다가 두피문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난 두피문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미용실이라는 게 되게 포화 상태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때 갖고 있는 자본으로는 여기서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서 경쟁력을 확 확장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두피문신이라는 아이템을 접했을 때 이거는 정말 내가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겠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군데 또 없었으니 안정적인 거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그런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피문신을 시작했었죠. 머리를 빡빡 밀면 장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잡념이 없어지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한테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대할 수 있다. 좋냐 싫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죠.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여성분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요? 좋냐 싫냐 한번 여쭤봐 주시면. 혹시 뭐 괜찮으시면 이메일로. 네. 이메일로요? 네. 부끄러우니까요. 댓글에 이메일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착하면 돼요. 착하고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을 좋아합니다. 대표님 어떤 성격이죠? 약간 진취적이잖아요. 완전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취적인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머리를 좀 길러볼 생각은 없나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저의 사업에 너무 어울리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를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를 인해서 얻는 게 너무 많아서 굳이 기를 생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 머릿속에 있는 거는 많은데 제대로 전달이 구독자분들한테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분들도 참 많이 보실 거고 사업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실 건데 30대 청년들이나 자영업 하시려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긍정 마인드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 무조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부정적인 거에 에너지가 자꾸 쏟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사업에 방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최소한의 리스크는 제가 감수하면서 되는 쪽으로만 계속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이런 거를 전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좋은 선택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도전을 좀 많이 하셨으면 그럼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기억이 남는데 고등학교 때 다리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동생이랑 저랑 키우시면서 하루도 안 쉬시면서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조그만 그 4평짜리 집에서 20평짜리 집 전세까지 옮겨갔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근면 성실함과 책임감? 그런 거를 그때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휴먼 스토리 파이팅!